네, 오늘 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시장의 온 이목이 FOMC 회의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흐름으로 인해서 지난 금요일장에서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가 강망세가 짙은 모습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미리 점치면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스터디의 오현진 팀장,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금요일장에서 코스피가 194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외국인들은 27거래일 연속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 우위를 시연하고 있고 전체적인 수급이 얼어붙으면서 상당히 관망세가 스쳤거든요. 이번 주에도 비슷하게 흘러갈까요?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미국의 FOMC라는 대형 이벤트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망 심리가 이번에도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시장에 좀 부담을 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역시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신흥국 펀드에서 글로벌 자금의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시장에서만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일단 돈을 빼고 보자라는 심리가 아주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국내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이탈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이 파는 업종들을 봐도 몇몇 업종에 집중됐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 사실상 마스켓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글로벌 대외 리스크가 완화되는 시점에선 외국인의 수급이 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크게 우려하지는 않으셔도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의 연속되는 매도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이 강하게 버틸 수 있는 것은 역시 기관이 그만큼 또 사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정도에는 이제 기관이 순매수로 다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따른 근거로 언급을 드린 게 주식형 펀드예요. 최근에 있어서 지난주까지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11거래일 연속 순유입되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주식형 펀드 플로우와 기관의 수급이 다를 수도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왔었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주식형 펀드 자금에 힘입어서 기관이 국내 시장을 강하게 받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순유입이 이제 액수 정도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들어오는 추세 자체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관이 국내 증시를 어느 정도는 버텨주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이다. 아무래도 지금 예상치 못했던 강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전 저점을 붕괴시키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시장이 상단도 막혀있지만 하단도 지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과도한 긍정적인 론도 안 되겠지만 과도하게 이제 비관을 가질 필요도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흐름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낙폭과대 수출 대형주의 반등은 좀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대형주나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매일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추세가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부진했었던 철강주나 기계주까지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돈스러운 현재 시장에서도 낙폭과대 대형 수출주 그리고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군에 대한 분할 매수는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형 펀드 자금 일부로 인해서 기관이 꾸준하게 지수 방어 역할을 해줄 것으로 낙폭 과대 종목들 중심으로는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장만 놓고 봤을 때는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코스닥 대형주도 중심으로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그 안에서도 집중할 만한 업종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코스피냐 코스닥이냐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투자 관점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 안에서 어떤 업종이나 어떤 종목이 좋냐라는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데 코스닥이냐 코스피냐 굳이 이제 하나만 고르자라고 한다면 저는 코스피 쪽에 조금 더 점수를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있어서 코스닥의 특히 성장주로 분류되는 화장품주가 될 수도 있고요. 중국 관련주가 될 수도 있는데 특별한 이슈가 없더라도 급등락이 나타나는 현상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코스닥 종목들 조금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보여줬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실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를 보시면 코스닥 기업이 코스피 기업보다 실적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좀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업종 같은 경우 1개월 전 대비해서 2% 정도 수준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컨센서스가 올라가는 모습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7월 이후에 오히려 5% 정도 수준 하향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이 실적적인 메리트에 있어서 코스피보다 크게 뛰어나지 않다라는 상황에 있어서는 코스피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앞서 언급드렸듯이 결국은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을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코스닥 내에서 업종을 찾아본다면 저는 IT 부품주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주에도 IT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또 나타나는 특징적인 흐름들, 완성차 업체, 그리고 IT 대형주가 반등하면서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IT 부품주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저가 모델이 확대되면서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나마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갤럭시 A5, 7, A 시리즈, 그리고 SK텔레콤의 루나라든지 중저가 스마트폰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인도 시장에 대한 회복 가능성, 그리고 중국 마케팅 강화로 인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어느 정도 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종목 관점으로는 이제 카메라 모듈이나 안테나를 생산하는 업체인 파트론이라든지 휴대폰 부자재나 액세서리를 생산하는 업체 서원인텍 같은 종목들 추가적인 반등을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빠진 종목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파트론과 서원인텍도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위원님은 코스닥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유망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유망주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코스닥 시장이 지난주에 강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프로그램 매매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이지 코스닥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난 만기 때 급등했던 부분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코스피가 밀린 것이지 지금 뭐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더 나빠서 밀린 것이 아니다라는 관점에 접근해 보면 그러면 코스닥이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 대형주로 약간의 뭐 이동 수요 정도가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 관점, 종목에 대한 밸류에이션 관점 훨씬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코스닥 시장에 매력 있는 종목이 좀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고 IT 부품주들도 전반적으로 IT 엔드 제품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잘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뭐 환율과 관련된 모멘텀 그것도 이제 별로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S&P를 비롯한 해외 대부분 기관들이 글로벌 주요 기업들의 내년 실적을 모두 다운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환율 전쟁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글로벌 총수요를 여전히 부담스럽게 보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긴축 전략으로 인해서 유동성마저 축소된다면 그동안 이렇게 약간 버블화 시켰던 종목군들이 붕괴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몇 종목이 이제 버블로 붕괴되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된다면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군들의 붕괴는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코스닥 시장에 유망주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냥 빠르게 돌고 있는 테마를 트레이딩하는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고평가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코스피 시장 쪽으로 좀 더 무게를 싣고 계시는데요. 자, 지난 금요일장에서 화장품주들 일단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하향 조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삼성 LNS 같은 경우에는 무려 주가가 하루 20%나 급락하는 현상을 시현했습니다. 네네. 앞으로 전망이 어두운가요? 네, 일단 삼성 LNS 이슈부터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삼성 LNS는 중국 보따리상 규제 이제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삼성 LNS의 중국 매출 중에 70%를 대리상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 대리상 매출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따이공이라고 하는 보따리상을 중국 정부가 규제하겠다라는 이슈에 의해서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의 악재들도 있죠. 기본적으로는 뭐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있을 테고 뭐 3분기 메르스로 인한 실적 둔화 우려감도 있고 삼성 LNS 개별적으로는 인건비나 광고비가 상승하는 부분도 부담스럽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 LNS는 화장품주 내에서도 어느 정도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 LNS의 급락이 화장품주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화장품주를 언급을 드릴 때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현재 시점에서 화장품주는 보수적인 시각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국 경기에 따른 민감도가 또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최근에 화장품주는 수출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거의 수출주로 좀 분류가 되려는 모습인데 중국이나 홍콩 수출 비중이 60% 이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기 둔화에 따라서 화장품주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는 그 기업 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상장 기업만 봐도 토니모리가 상장했고요. 하반기에 또 이치스킨도 상장을 할 것 같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른 기업들도 화장품에 계속해서 뛰어들 것 같아요. 그러면 경쟁이 심화되는 부분도 부담스럽다라는 관점이고요. 또 최근에
화장품주가 많은 조정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이 있다라고 봅니다. PER이 30배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른 업종 대비해서는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굳이 현재 시점에서 뭐 화장품주를 사겠다라고 한다면 완성형 화장품 업체 대신에 OEM이나 이제 원료 업체, 예를 들면 한국콜마나 뭐 바이오랜드 같은 이런 업체들이 실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이런 그런 어떻게 보면 완성형 제품보다는 OEM이나 원료 업체를 조금 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화장품 업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보수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인 의견이 증권사들마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매수해서 시장 수익률 정도로 목표가도 절반가량 줄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OEM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접근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엔 전체적인 시장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죠. 이번 주 내내 FOMC 회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관망세가 짙어진다면 투자들은 계속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나요? 일단은 좀 관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매매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앞서 네. 말씀드린 대로 낙폭과대주에 대한 뭐 분할 매수 접근 정도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금리를 뭐 동결하게 된다면 결국 10월 인상, 12월 인상 계속해서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금리를 올리는 것이 가장 시장에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번 주에 BOJ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무라에서 BOJ가 10월에 추가 양적 완화가 가능하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BOJ 회의에서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역시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주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으로는 만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자동차주의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부품주를 전체적으로 보자라는 관점을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양호한 수주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약 7조 원 정도 수주 따냈고 하반기에 3조에서 4조 원 정도 신규 수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미국 부분에서 매출이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신차가 투입되면서 실적 부진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 특히 만도 같은 경우에 이제 배당 상향 정책을 보여주고 있죠. 시가 배당률이 현재 시점에서 약 4%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매력, 장기적인 투자 매력도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동차 부품주 만도를 유망주로 꼽아주셨는데요. 위원님은 뭐 추가적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뭐 그 화장품주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삼성 LNS가 문제됐지 않습니까? 네. 이 종목에서는 리포트 애널리스트의 자질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따이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따이공이 도대체 언제적 따이공입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리포트 내용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삼성 LNS는 PR 100배 때문에 빠지고 있는 거지 그 따이공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있다. 오히려 다른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에서 계속 판매량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화장품은 판매량이 문제가 아니다.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대형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조심스러운 시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밸류가 높은 종목들 중심으로는 부담감을 계속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시장 전략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머니스터디의 오현진 팀장, 김종효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마켓워치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내년 미국의 대선 때문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라도 12월로 지연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